안녕하세요. 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민년 어떻게 출발 잘들 하셨습니까? 오늘 주제 이게 참 예, 재미로 보는 삼재와 띠별 운세.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타이틀인데요.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참 못된 분들이 있어요. 꼭 해달라고 안 하면 가만 안 둔답니다. 매일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럼 하죠 뭐. 아, 이거 참 낯간지럽다. 이 삼재와 띠별 운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참 누차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정말로 재미로 보셔야 돼요. 여기 어떤 의미를 크게 담으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올해 이민년 전체적으로 기운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대한민국 기운도 좋고요. 개개인의 기운도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뭐 이 대한민국 수천만 사람들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올해 들어서도 뭐 꽤 적지 않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대략 비율로 본다면은 열에 한 여섯, 일곱 뭐 어바웃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섯, 일곱이 올해 좋으시더라고요. 원체 없는 분 운수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원체 기운이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섯, 일곱 분은 재작년보다 낫고 작년보다 낫다란 말이죠. 그 태열이 생각하기에 올해 대한민국 전체 중에 적어도 60%는 올해 좋아지겠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6에서 7은 올해 좋아지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6에서 7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를 기원 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도 높아심에서 잔소리 먼저 하고 본 영상을 좀 잡아볼게요. 삼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학문이다라는 얘기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했죠. 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물론 띠별 운세 마찬가지죠. 사주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쪽에서는 공부를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적이라고 하는 것만큼 허무맹랑한 것도 없고요. 또 통계학적이라는 것만큼 또 나름대로 어떤 이 가설을 또 제대로 세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꼭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물론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외에 이 우리 무속인 분들을 올 정초에 많이들 찾아가시죠. 그리고 지금도 찾아가실 계획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속인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무속인의 이야기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나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무당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거죠. 내가 무당의 아바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판단하시고 참고로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삼재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들삼재죠. 올해 들어온다고 해서 들삼재예요. 별건 없습니다. 이제 삼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시라. 이게 용띠, 쥐띠, 원숭이띠 이 세 띠는 들삼재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놀삼재, 복삼재라고도 하죠. 작년에 삼재가 들었고 올해 묵고 묵삼재라고도 해요. 내년에 나가는 삼재인데요. 토끼띠, 양띠, 돼지띠입니다. 작년 많이 어려우셨죠. 올해도 뭐 거진 그 느낌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참 바보 같은 얘기를 하려니까 작년에 우리 삼재 맞으신 분들만 힘들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었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대반이다 힘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삼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올해 날삼재, 이제 올해만 고생하면 끝나는 삼재가 호랑이띠, 말띠, 개띠인데
과연 올해만 고생하면 내년부터는 가만히 앉았어도 뭔가 승승장구할 일이 생기려나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 자, 그럼 올해 들삼재 빼고 작년부터 계속 삼재가 있는 분들, 재작년에도 있었던 분들, 토끼띠, 양띠, 돼지띠, 호랑이, 말띠, 개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뭐가 잘 되신 분들이 있죠?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하시는 분이 있고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삼재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평생이 삼재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 조심하시기 바래요. 어떤 띠를 갖고 계셨든 다 조심하시고 다 이 세상을 한 번씩 자기 스스로를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하지만 이분들은 조금 더 특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12가지 띠 중에서 삼재라고 하면은 333 하니까 9띠예요. 오, 그럼 나머지 3개 띠 빼놓고는 다 죽상을 해야 되겠는 그런 거 아니죠? 삼재 그냥 재미삼아서 여러분들 재미삼아서는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조금 더 조심하시기 바래요. 길게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삼재란 학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냥 띠별 운세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 시작하자고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보편적인 순서니까 이렇게 가죠. 자, 쥐띠입니다. 올해 쥐띠는 운세가 괜찮은 편이에요. 올해 쥐띠는 운세가 작년에 조금 힘들었다 하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이거든요. 쥐띠가 조금씩 나아집니다만은 뭐 쥐띠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린 분, 젊은 분, 중년, 노년, 후년 뭐 많죠. 근데 뭐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좋다 이런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쥐띠 올해 운수 괜찮다 하지만 괜찮기는 한데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서 만들어 가지고 내 것으로 삼기는 좀 어려운 해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해예요. 쥐띠 운세를 갖고 계신 분은 올해 열심히 허리 아파. 올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내 욕심을 차리는 해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시스트하는 어떤 그런 운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내 식구한테 특히 올해는 좀 잘해주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타인들, 외부적 어떤 조직들, 내 회사 식구들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 가정,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운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이라 하면 노인, 늙은 사람을 말하죠. 노인을 어떻게 표현한 옛 글이 있었냐면은 이 소사에 세심하고 대사에 대범하다. 이걸 노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큰 일에 아주 심각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명한 사람들은요 소사에 세심하다는 막 잔소리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작은 일에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큰 일에는 좀 너그럽게 대처한다. 아니면 큰 일에는 큰 그림으로 멀리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인데 올해 쥐띠가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좀 세심하게 살피시고 큰 일은 좀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쥐띠 한번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띠 주춤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하지만 멈추시면 안 되는 기운이에요. 원래 소는 느리지만 꾸준히 행동하는 동물이거든요. 말은 막 달리다가 힘들면 쉬거든요. 하지만 소는 천천히 걷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구름으로 천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소는 꾸준히
천천히 걷는 기운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동물의 기운과 소띠를 가지신 분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춤한 기운이 있어요. 해서 꾸준히 가셔야 돼요. 올해 소띠를 가지신 분들은 귀인을 만나야 그 시너지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 그러니까 올해 좀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해예요. 소띠 이 생에 지금 나신 분들은 일거리는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일거리 많이 생겨요. 일거리는 다반사지만은 그 다반사의 일거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는 형국입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보천리를 올해는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자,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호랑이라서 그런가요? 올해는 호사다마합니다.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데 비해 갖고 반대급부적인 일들도 상당히 많이 따르는 그런 해가 될 거라 짐작이 돼요. 이런 분들은요, 올해 좌충우돌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반드시 공사 구분을 하시는 안목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호랑이띠 호사다마하다 좌충우돌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사 구분하는 그런 눈을 좀 갖고 심성을 그렇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웃들에게 신뢰를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매사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제나 구설수가 따를 확률도 상당히 높다. 호랑이띠. 뭐든지 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호랑이 그러면 동물의 제왕이잖아요. 금수의 제왕 호랑이답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폼도 좀 잡으시고 그냥 느긋하게 세상을 좀 이렇게 관조하시는 이런 기운을 품으시면 올해 훨씬 나은 어떤 그런 운수적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끼띠예요. 토끼띠는 여여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여.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뭔가를 막 이렇게 그 성급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화가 많이 올랐거나 매우 어떤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여하라라는 말들을 가끔 하죠. 마음속에 심중에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고요. 좀 천천히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심적 여유를 가져야만 하는 그런 해일 것 같고요. 그 시기에 유비무환해서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하는 다음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올 한 해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 낙엽은 떨어져요. 그 낙화 그리고 물이 흐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야 어떤 이 자연재해 피해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낙화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과 또 유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올해는 자연스럽게 그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도 분명히 흐를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흐른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막 너무 기뻐하시지 마시고요. 올해는 그 좋은 일도 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심성의 기복을 좀 많이 줄이시면 토끼띠 올해 괜찮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띠 제가 올해 용띠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주가마편 달리는 말에 찍찍질을 한다. 올해 용띠가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요. 그냥 태어리 보는 기운은 그렇습니다. 올해 용띠해 태어나신 분은요. 아주 기운이 좋아요. 막 승승장구하는 기운입니다. 대운이 주력으로 뜨는 기운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모든 걸 매사에 점검 없이 진행을 했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죠. 아무리 기운이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챙길 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다만 용띠해에 드신 분들은요. 간신을 조심하셔야 되는 기운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주변에 나와 함께 무언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간신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간신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띠. 예,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도 좋지만은요. 이런 기운이 막 진짜 승승하게 들어왔었을 때는 장기적 플랜을 세우셨을 때 그 플랜의 첫 출발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할 수 있어요. 좀 단단하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띠해에 드신 분들은요. 장기적 플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튼 올해 대어리 보는 가장 좋은 승승장구하는 띠는 용띠입니다. 자, 뱀띠. 뱀띠는요. 올해 욕심을 좀 줄이셔야 하는 때이고요.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소탐대실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뱀띠. 매사에 조심조심하시고요. 마음속으로 무소유를 한번 좀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한 해예요. 그 무소유라고 해서 뭐 세상에 내 것은 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만 내 스스로를 낮추고 심적 여유도 좀 갖고 그 금전적 혹은 어떤 그러니까 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나눔을 가지시면은요 의외의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예요. 뱀띠생이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소탐대실한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큰 맥락이지만은요. 무소유를 좀 실천한다 하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 의외의 행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띠인데요. 말띠. 작년, 재작년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통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말띠해 생이신 분들은 올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다 하는 그 기운이 큽니다. 대신 올해는 어떤 똑똑한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지식 대신에 지혜를 믿고 일을 하시거나 뭔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승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앞서서 고민하시는 게 훨씬 본인에게 이득이 될 거다. 어떤 승부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식보다는 지혜를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올해 인간 자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띠생이신 분들은요, 올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올해 그 말띠생이신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풍겨요. 그러니까 인간 자산 만들기. 언젠가 어떻게 그분들과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 자산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양띠 쉬엄쉬엄 가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쉬엄쉬엄 가라. 원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뭐 코로나 이후로 쉬엄쉬엄이 아니라 아주 뒹굴뒹굴 굴러갔어요. 뭐 굼벵이처럼 아주 이렇게 기어갔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어떤 국가적인 정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지금 뭐 선거 전국이라 조금 냉랭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어리 볼 때는 올해 대한민국 변화가 좀 많이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많이 움츠렸고 많이 주춤거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움직여야죠. 그래야 사람들 살 거 아닙니까? 올해가 그 해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양띠생이신 분들 남들이 달린다고 해서 같이 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쉬엄쉬엄 가세요. 그래야 오히려 내가 생기는 게 있어요. 남들이 막 뛰어가느라고 다 놓치고 가는 황금덩어리들을 뒤에 갖고 쉬엄쉬엄 걸어가면서 이렇게 톡톡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엄쉬엄 가시고 이럴 때 뭔가 연구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양띠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해놓으세요. 많이 해놓으셨을 때 그게 아주 크게 나한테 이로운 작용으로 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써먹는 게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양띠 올해 달리지 말고 쉬엄쉬엄 가면서 남들이 흘리고 간 거, 버리고 간 거, 못 보고 간 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것이다. 근데 당장은 어떤 먹을 걸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희번덕해 갖고 뛰어다니면 내 것이 안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정리,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챙기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 가지 벌리시면 안 돼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자.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자. 그리고 원숭이띠 생기신 분들은 올해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기운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쎄 외로움이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 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외롭습니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그랬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개인이 갇혀 있는 섬에서 산다. 섬 외롭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게 표현해서 한 소리입니다. 원숭이띠 외로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독 한 번쯤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길게 갈 건 아니니까요. 원숭이띠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벌리시면 실패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신다고 하면 올해 원숭이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썩 좋다고 날 수가 없어요.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뭔가 많은 결실들이 이루어졌을 때 좀 좋다라고 하는데요. 원숭이띠는 그저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를 펼쳐 놓으면 그것들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실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가자. 그리고 가정사에 충실하셔야 될 이유가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습니다. 가정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 생기신 분들은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닭띠 원숭이띠랑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이 원숭이는 여러 가지를 줄이고 한 가지에 충실하라 그랬는데 닭띠 생이신 분들은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해도 좋은데 행동 반경을 줄여라. 그러니까 내 팔이 길다 그래갖고 멀리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다리가 길다 그래서 멀리 있는데 발을 걸쳐 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행동 반경을 줄이셔서 내 안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해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닭띠생이신 분들 올해 운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운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소소하고 작고 내 안에 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계속 뭔가 결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기운이에요. 하니까 우리 닭띠생이신 분들은 행동 반경을 조금 줄이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건강 특히 유의하셔야 돼요. 닭띠신 분들 의외의 어떤 이 병고로 고생하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다른 어떤 이 사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겪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랑귀가 되시면 안 돼요. 올해 닭띠해. 행동 반경을 줄여라라고 했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팔랑귀가 되면은 그 행동 반경을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어집니다. 팔랑귀? 누군가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아주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있어. 아니면 지금 아주 엄청난 좋은 기회가 눈앞에 바로 있어. 막 급해 빨리 하자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요. 그냥 너나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건강상도 이롭고요. 금전적 손해도 좀 덜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통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이 이 행동 반경을 줄이라고 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투자거리가 있었는데 투자 안 해서 손해봤어요 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건 그냥 보편적인 통상적인 얘기니까. 자, 개띠입니다. 개띠는 올해 즉흥적인 일들 하시려고 하시면 큰일 나요.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아주 계획되어 있었던 일들을 하셔야지 올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신다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했던 거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아이템을 들고 와서 그게 혹해갖고 해볼까 이러시면 올해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해예요. 개띠생이신 분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같은 무속인을 찾아와도 1월 달에 왔을 때 2월 달에 왔을 때 5월에 왔을 때 8월에 왔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변하셨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 개띠생이신 분들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즉흥적인 계획은 이 차질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었던 일들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올해는 그냥 꾸준히 더 밀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빚을 내면은 아주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 내시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조심하시고 알아본 것도 알아보시고 진짜 두드렸던 돌다리도 다시 두드리시고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시고 무언가 새로운 걸 하시게 되면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꾸준히 진행한다고 하면요, 그 개띠생이신 분들은 연말에는 상당히 괜찮은 운수가 든다. 그럼 결실이 좀 꽤 괜찮은 결실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신 분들, 돼지해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이제 슬슬 출발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올해 운수 괜찮습니다. 이제 슬슬 열리는 기운이고요. 돼지띠신 분들한테는 출발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초부터 아마 출발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난 돼지띠인데 정초부터 뭔가 대박 얻어맞았어요. 뭐 정초부터 되는 게 더럽게 없는데요. 이러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요. 돼지띠 이제부터 슬슬 출발해라. 하지만 그래도 돼지띠도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절제하는 미덕이 있으셔야 돼요. 절제하는 미덕을 갖추셔야만 그래도 올해 본인의 운수, 열린 운수를 먹을 걸 다 이렇게 먹어갈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나아가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 절제의 미덕만 잘 간직하시고 슬슬 뭔가 일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던 일도 아마 올해는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삼재와 띠별 운세 간단하게 접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운수 이야기를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좀 웃기는 학문이라서. 근데 여러분들 어떤 띠를 갖고 계셨든 간에 제가 어떤 띠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그냥 포괄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사실 있어요. 그 확률 되게 웃기지만요. 운수를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 띠를 스스로 생각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2022년 이민년에 나 누구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올 한해 새로운 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는 사람의 유형이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늘 스스로를 격려하는 사람인가? 들으셨죠? 나는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늘 스스로를 격려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나? 혹은 아니면은요. 나는 잘 못하는 일에 늘 집중하고 그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인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항상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면 항상 겸손하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전자는요. 서양적 사고방식이라고도 대체적으로 표현하죠. 자신감, 또 낙관적인 뭐 이런 사람. 후자는요. 동양 쪽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겸손, 아까 낙관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비관이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늘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 못하는 일에 집중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나를 스스로 쇠뇌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쇠뇌를 했던 작은 사회, 내 가정 혹은 내 주변, 뭐 국가, 세계, 뭐 우주가 나를 쇠뇌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뭐 여튼 그것조차 쇠뇌인데 이 쇠뇌 중에서는 좋은 쇠뇌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 많이 쓰고요. 우리 스스로 그걸 많이 행하잖아요. 아자 파이팅 이것도 뭐 마인드 컨트롤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힘을 좀 갖다 쓰십시오. 내가 항상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늘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올해 그것도 파이팅 하시고 또 나는 늘 그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못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요. 거기서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계속 겸손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의 어떤 이 냉혹한 승부사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TV 프로 정글의 법칙. 근데 그 정글의 법칙이 정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정글과 같다. 여러분들은 도심 속 정글에 있는 거거든요. 도심 속 정글에서 특별한 방패막이 특별한 무기 없이 그저 헐벗은 걸 겨우 가린 정도의 어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제 몸은 천천히 하시는 분 있으면 할 말 없습니다만 이 정글 속에서 수많은 독충과 어떤 수많은 어떤 이 질문과 어떤 뭐 수많은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거친 이 난관들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겸손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잘난 척만 해서도 좀 어렵죠. 낙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 필요합니다만은 한때는 나를 낮출 때도 있어야 할 거고요. 뭐든지 적절한 게 좋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파이팅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적인 사람은 낙하산을 만든다. 물론 둘 다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자동차가 엑셀에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도 있어야죠. 그래야 이 세상은 가장 적절하게 굴러가고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도 찾아내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래요. 양의 힘은 스스로 독립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매우 더디고 힘들어요. 양의 힘은 빛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나의 기운을 이게 축적합니다. 근데 음의 힘은 숙주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아주 빠르게 성장하죠. 중요한 건 나의 기운을 자꾸 이렇게 쇠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양의 기운으로 또 가급적이면 이 낙관적인 기운으로 올해 이민년 아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렸어요. 사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직접 소통을 좀 해볼까 해서 라이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면 자칫하면 야단 맞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녹화 영상 올렸습니다. 이민년 저희 태월과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승승승승하는 어떤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을 기원하면서 어설프게 만든 영상 마무리합니다.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태월이었습니다.